안녕하세요. 학교 동아리로 연극을 하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이번 학교 축제 때 할 연극이 좀비물인데 그날은 특수분장을 하는 곳에서 주문 제작한 잘린 손과 귀를 찾아서 학교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학교로 가고 있는데 일진으로 보이는 선배들이 저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도망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무서웠고 저는 인적이 드문 폐건물 2층으로 끌려갔습니다. 선배들은 제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그때 진짜 돈이 없어서 없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진 형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라며 제 몸과 가지고 있던 쇼핑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쇼핑백을 뒤지던 형은 경기를 일으키며 반쯤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이 가리킨 건 쇼핑백 속에 있던 연극할 때 쓰려고 했던 특수분장한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다 저는 실수로 굴러다니던 쇠파이프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특수분장한 잘린 귀까지 떨어졌고 같이 있던 두 명은 소리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일진 형은 결국 도망가다 2층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 같이 있던 일진 무리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잘못이 없던 저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오히려 그 전에 전과가 있었던 그 선배들은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제보자분에게 삥을 뜯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어처구니 없이 당했고 소년원까지 가게 된 이 황당한 사연. 과연 진실일까요? 진실 여부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중 미국 미시시피주 레이몬드에서는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격전적인 전투 중에 어떤 군인이 쏜 총알에 한 여인의 자궁에 박히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여인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의사로부터 다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 여인은 자신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며 따졌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여인은 한 번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신의 원인은 바로 총알이었습니다. 때는 여인이 총상을 입던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총상을 입고 온 군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고환에 관통상을 입었고 그 군인의 고환을 관통한 총알이 바로 여인의 자궁에 박히면서 수정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여인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군인과 결혼을 하면서 2명의 아이를 더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874년 미국 의학저널에 실리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전쟁 중 남자의 고환을 통과한 총알이 여자의 자궁에 박히면서 임신을 하게 된 이 황당한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진실 여부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심 속 한 가정집. 평범할 것만 같은 이곳 2층에서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결혼을 위해 12살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감금한 후 사육한 한 변태 사이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7살 이 남자는 백화점에서 여성 속옷을 훔쳐 자기 욕구를 푸는 변태 사이코입니다. 그날도 속옷을 훔치러 백화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남자는 우연히 일생일대의 최고의 이상형을 만나게 됩니다.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자아이는 그렇게 남자 손에 이끌려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남자는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폭력적이었던 남자는 노부모를 상습부사하였고 끝내 견디지 못한 아빠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참아 버릴 수 없었던 엄마는 폭력을 당하면서까지 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특히 남자의 방이 있는 2층에 노부모가 올라갈 때면 그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는데 2층은 자신만의 공간,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공간 정도로 생각하며 그 누구도 2층에는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남자는 바로 이 2층에 납치한 여자아이를 감금하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어리고 순수한 모습이 좋았던 남자는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하는 등 여자아이의 발육을 최대한 늦췄고 모든 일상을 함께하기 원했던 남자는 커플티는 물론 수면 시간까지 맞추기 위해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없는 동안 여자아이가 탈출을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완벽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 세뇌 교육까지 했는데 이런 이유로 여자아이는 자물쇠가 풀려있는 방에 혼자 남겨져 있어도 끝내 탈출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아이는 1층에 있는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고 비닐봉투에 볼일을 보일 정도로 철저히 2층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렇게 9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아들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상담을 받던 중 상담사에게 우연히 아들의 방이 발각되면서 이 끔찍하고 엽기스러운 범죄는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 오랜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남자는 14년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형벌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납치해 무려 9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변태 사이코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진실 여부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진하게 한잔 하던 날이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나 기분이 좋았는지 술자리는 길어졌고 급기야 막차 시간이 지나도 다들 안 간다는 마인드로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 돼서야 길었던 술자리는 끝났고 저는 만취 상태로 우선 술값을 카드로 긁고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잡고 한참 집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택시 면허증에 있는 기사님의 사진과 지금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의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면허를 땄을 때와 모습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지금도 젊으신 기사님의 모습을 봐선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난타는 아닐까? 아니면 대리로 운전하시는 건 아닐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주량을 넘게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너무 졸려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기사님은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계산하려고 리터기를 보니 평소라면 2만원 조금 넘는 거리인데 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계속 깨질 듯 아파서 빨리 계산하고 집에서 자려고 카드를 드렸더니 기사님은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술값 계산할 때 현금을 받은 게 있어서 만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1장 총 31,000원을 기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22,000원을 받았다며 9,000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차 내부도 어둡고 술도 취해서 1,000원짜리를 만원짜리로 착각해서 드렸나? 하고 만원짜리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사님이 1,000원을 받았다며 8,000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많이 취했구나 하며 만원짜리를 더 주고 나서야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집에 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뻗어서 다음날 오후 돼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술값으로 받은 이체 금액과 현금을 확인해봤는데 2만원이 비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줬다는데 왜 2만원이 부족한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번뜩 어제 택시에서 결제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 당했다. 과음 후 만취 상태에서 택시요금 사기를 당한 이 남자의 사연, 과연 진실일까요? 진실 여부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정이와 유정이는 학교 근처에서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효정이는 생활스포츠과, 유정이는 중어중문학과로 서로 과는 달랐지만 각자 나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효정이는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샘 시험 대비를 하려고 모였는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자취방으로 갔는데 평소라면 한참 시험 대비를 하고 있을 유정이가 문도 열어놓고 불도 끈 채 자고 있었습니다. 효정이는 이상했지만 최근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피곤해서 정신없이 잠들었나 보다 하고 조용히 핸드폰만 챙기고 다시 체육관으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중간고사 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효정이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자취방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자취방 앞에 경찰차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뭐지? 무슨 일 있나?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상황을 본 효정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효정이의 자취방에는 유정이가 누군가에게 수차례 칼로 난도질 당한 채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난밤 자취방에는 강도가 들었고 그에 반항하던 유정이가 강도의 칼에 찔려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효정은 뒷걸음질 치다가 거울을 보고 그만 기절하고 마는데요. 그 거울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불 켰으면 너도 죽었어. 함께 자취하는 친구가 강도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살아남은 한 여대생의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진실 여부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학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5살 편돌이입니다. 한참 손님이 없던 한적한 평일오후 초딩 커플로 추정되는 애기들이 왔습니다. 우선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초딩 남자애가 심각한 말투로 그 새끼 어디가 좋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초딩이 너보다 형이야. 그 새끼가 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초딩이 좋아? 그 형이 너한테 먹을 거 사다 주니까 좋아? 선물 사다 주니까 좋아? 자꾸 이쁘다고 그러니까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여초딩이 좋아. 라고 하자 남초딩이 진지하다 못해 마음 아픈 보이스로 너 이런 여자였냐? 진짜 실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차 빵 터졌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초딩은 화가 났는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남초딩을 버리고 가버렸고, 가버린 여초딩을 보며 남초딩이 울면서 하는 말, 씨발 존나 사랑했다. 그렇게 남초딩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집에 갔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온 초딩 연인, 여친이 바람을 폈지만 오히려 내모차게 차인 남초딩의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진실 여부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